그 유시민 작가한테 그 나도 요거 참 동감했었는데 왜냐하면 나도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 민주당이 지금 예전에 민주당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김남국 문지석 그 문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사청탁한 거 자동차 산업 협회장인가? 그 아마 회장 자리 좀 해달라 그래 현지 누나하고 훈식이 형님한테 얘기해달라 뭐 얘기하겠다고 김남국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었죠. 사실 그때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문진석 의원이에요. 청탁을 한 문진석 의원은 어떤 책임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 유시민 작가는 이게 마시간 정당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인데 예전에 민주당에서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도 그때도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러니까 청년들이 등 돌리는 게 당연한 거지. 지들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어제 박규환 전 최고위원님 나오셔서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나요? 했었죠 어제도. 그 당시에 그 정청래 당대표는 뭔가 조치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때 원내대표였지.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 예. 그래서 그 직에서 내려왔고 예. 문진석 의원님은 그때 당직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였나? 수석 부대표 원내 수석 예. 부대표. 그러니까 그 아무 책임 묻지 않고 그냥 물론 문진석 의원이 이거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뭐 사과 비스무리한 건 하나 내긴 냈는데 그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 민주당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도 청와대에서 나와서 민주당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공천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마시간 정당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나만 열네. 왜? 예, 아무튼 네, 부적절하고요. 예, 저 메시지가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뭔 짓을 벌여도 국회의원 배지 달 수 있다. 라는 메시지로 읽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틀리다고 할 수 없겠죠. 이게 슬픈 겁니다. 예,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확실히 정리하고 거리를 두고 단호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자를 보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걸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걸 보고 암만 민주당이 청년 뭐 위원회니 청년 무슨 뭐 이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청년들이 거들떠나 보겠냐 이거죠. 나 같아도 안 그럴 것 같아. 저게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구분을 제대로 안 하는 그 문제거든요. 저게. 예. 그 극우들의 문제를 법제화해서 처벌하는 문제와 예. 그 보통의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설득해오는 문제.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거 보면 국힘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청년들 입장에선. 그렇죠. 네. 만약에 저게 시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작. 그 최근까지 이제 그 뭐 소수결로 막 의결하고 그런 문제들 그런 게 계속 쌓이고 있는 와중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보통의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청년들한테 가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어떤 걸로 설득할 수 있지?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잘 이런 얘기를 잘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만이 예전의 민주당 우리의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 일단 하여튼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거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김수현 편집장은 어떻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방송에 나오시는데 예. 한 달에 한 번씩 수위가 점점 세지시는 것 같다. 엊그제 세긴 셌어. 네. 세긴 셌어. 어떻게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느꼈어요 좀?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 수위가 그러니까 세지는 거는 맞는데 네. 그 수위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 네. 그 계산대로 수위를 조절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질문을 그래서 드렸는데 네. 역시나 계산된. 그래요? 네, 근데 점점 그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금도 조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다라고 하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민주당의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신이 느끼는 바를 다 얘기하진 않고 자기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뭐 기사 나온 거 보면 민주당 내 의원들은 하여튼 부글부글하고 뭐 무당이냐 이 얘기도 나왔던데 보니까 무당은 좀 심하게 심했던데 보니까 거기 비하면 어떻게 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수위가 세다라는 반응이 예. 뭐 민주당 안팎에 공통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바로미터나 지표를 한 건 이제 윤석열을 거론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예. 격앙된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 예. 저는 누가 이런 평가하는데 유시민 작가는 가수로 치면 나훈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을 뭐 데일리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에 대해서 막 온갖 것에 대해서 하지만 한번 빠방 나와서 예. 딱 이렇게 좀 뭐랄까요. 오늘 세계일보 기사가 저 좀 와닿았었는데 예. 거기서 보면 막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뭐 온갖 이제 폄훼가 있지만 그게 역설적이게도 이제 큰 영향력을 방증한다라고 해서 그걸 좀 확인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일승이 제가 봤을 때 김승현인 것 같아. 거기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저도 듣다가 아 맞아 거론이 됐었죠. 예. 어떤- 고려해서 물어봐 알고리즘 주세요. 뭐 이거 얘기했던데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 내가 이 정도구나 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유시민과 동급이야 나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보시는구나. 예. 그날 영상이 그 방송하시기 직전에 올라갔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 얘기는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알고리즘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게 구분하시면 쉬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인 이재명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인 이재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 다시 돌아오시기는 매우 힘들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그 알고리즘이다.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알고리즘 때문에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예. 그 알고리즘에 이미 갇혀 계시기 때문에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리즘이라는 건 우리가 옳든 옳지 않든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걸 계속 띄워주는 게 알고리즘 그렇지.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 알고리즘이 이미 장악이 돼 있으면 그 주변에 계신 참모분들이나 좀 주변인 분들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하거나 좀 들은 바로는 그런 분들도 지금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온라인상의 알고리즘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알고리즘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변에 직원을 그러니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보기엔 상당히 그렇죠. 예. 그럴까요? 그럼 진짜 그거 큰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 유시민 작가도 제가 사실은 이제 방송 때 한 얘기가 있고 예. 방송이 끝나고 유시민 작가님과 한 얘기가 있어서 이게 예. 두 개가 헷갈려요. 저 지금. 근데 그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했어요. 예, 예. 직원을 하는 사람, 예. 고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거냐. 예. 그러니까 레드팀은 차치하고라서 지금 어떤 청와대의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뜻, 선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 파기나 이런 것들이 예. 좀 냉정하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아마 제가 정규 방송 끝나고 감자전 먹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은 본 방송에는 없었어. 예, 그럼 못 감자전 들었어요. 먹으면서 했습니다. 예. 감자전 먹었어요? 끝나고 방송 끝나고 이명수 기자가 준비한 감자전. 분이셔서 예.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그 유시민 작가 그 방송 대담은 대통령이 받겠죠? 알고리즘에 안 올라가더라도 워낙 뭐 유시민 하도 작가는 있으니까. 안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예, 그 얘기는 방송 중에 나왔어요. 본인에게 뼈 아픈 얘기는 안 보지 않을까? 그 방금 얘기한 그 김승현 편집장과 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유시민 작가도. 저는 거기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유시민 작가님은 나오시면 모든 언론과 유튜브가 나서서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저는 그 알고리즘 장벽과 연결된다고 보는데 이미 쌓여 있는 장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스피커가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라고 보거든요. 그 맞는 말이네. 네. 맞는 말이네.
유시민 작가가 문자 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슈퍼챗 세계 1위 했어요. 그 방송이. 그 방송도 봤어요. 아, 갑자기 이렇게 좀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어깨뽕이 올라가는 게 태어나서 뭐 세계 1등 해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 덕분에 세계 1등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슈퍼챗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세계 1등을. 아니, 저도 몰랐는데 다들 집계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 플레이보드인가 뭐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했더니 2,700이 정확하게 대단하시네요.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 유시민 작가가 그 기부하지 말고 취재 비용에 쓰라고. 네, 탐사.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기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지금 거기에 그 사회에 더 소금이 될 만한 그런 보도를 하나 네. 끄집어내는 게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봉준은 왜 빠졌어요, 그런데? 의문의 일패야. 아, 그게 그 2분 뉴스 방송을 보고 김대호 2분 뉴스. 예, 2분 뉴스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을 했잖아요. 그 방송을 보고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 2분 뉴스에 그 얘기는 나도 나오면은 봤어. 짤로도 우리 방송에 더 먼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네. 섭외 요청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탄하는 거를 그냥 가볍게 방송을 하다가 네. 이명수 기자님이 자꾸 문자 좀 보내보라고. 아. 그래갖고 그때 정말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 달라. 근데 이제 이명수 기자랑 둘이 방송하고 있었으니까 이명수 장인수 방송에 출연해 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게 한 달 만에 출연하겠다 답이 온 건데 그러셨구나. 거기서 이제 틀을 바꿔서 그럼 봉죽도 같이 이걸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셋이 항상 같이 다니잖아. 그렇게 썼는데 그냥 이번에는 둘이 하자. 섭외할 공간도 때. 좁고 예, 공간도 좁고 이 사전에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또 봉 기자한테 물어보고 유시민 작가님께 또 물어보고 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봉죽이 뭐라고 안 그래? 안 해? 쓸 것 같은데. 약간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아무튼 제가 봤을 땐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도 오늘 좀 다루고 먼저 앞부분에 좀 그 오늘 대통령 관련 뉴스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거 먼저 좀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와 대통령 같이 만찬했잖아요, 저녁. 근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 단독인데 그간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진보 진영을 더 품고 가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건 저 만찬에 참석한 다른 복수의 사람들 확인해 보니까 저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뭐 김민석 대표가 그래서 걱정 안 끼쳐드리게 잘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저는 이거 좀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 나의 손으로 제일 막내가 한번 말해볼까 그러면요? 원래 막내부터 하나요 이런 거는? 그런 건 이제 내 마음이야 그냥. 근데 저는 뭐 저 발언보다도 예. 저 발언이 나오신 시점이 유심 작가님 방송하시고 다음 날에 한창 그 언론하고 유튜브가 막 공격 메시지를 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기서 말씀하시는 원수가 누굴까? 네,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원수? 원수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서로 나왔어요. 다른 점을 찾기 아, 시작하면 원수의 네. 길로. 아, 갈 서로 것이고.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될 것이다. 이 말한 거 저기서 원수를 특정인을 그 어떤 뭐 지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의미로 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원수를 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예. 전당대회에서 저희가 이제 뜨거웠던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그 기저에는 이른바 이제 구조적 다수라는 그 5글자가 그렇죠. 자리 잡고 예. 있었던 거예요. 예. 뉴 이재명이라고 했던 사실 민주당에 터잡지 않았던 유권자층에 난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실리적인 이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에 대해서 나 지지할 거야. 예. 이 정치적 색채 이런 걸 좀 초월해서 이제 민주당 정통 지지층과의 어떤 구분 양상이 분명히 있었고 제가 장인수 기자님 방송 2시간 내내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 유시민 작가의 가장 큰 문제 의식은 이른바 구조적 다수는 안 될 거라는 전제를 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단히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네. 필연적 필패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영국의 기든스 뭐 제3의 길 강훈식 실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 그리고 이게 실체가 뭐냐라는 이 일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쭉 겪어왔던 거죠. 저는 제 자신이 그냥 정통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방향성에 상당히 공감해요. 1.5당 구조적 다수. 저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믿고 있어요. 예. 그게 역사적 당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구조적 새 판을 짤까라고 했는데 어색하고 낯선 광경을 좀 목도했던 거예요. 송미령 장관 뭐 유임시킬 수 있지. 능력 있고 하는데 근데 뭐 허은하 전 의원 쓸 수 있지. 기용할 수 있지. 인요한? 내란과 무관하지 않은 뭐 이런 물음표들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 이 어떤 비평적인 원래 당원들한테도 나왔던 그 문제의식을 저는 대단히 강력하게 유시민 작가가 끌어안았다고 생각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왼쪽을 챙기겠다는 건 정통 지지층을 보듬겠다고 제가 느꼈고 예. 그렇다면 뭐 알고리즘을 뚫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전 수용을 한다라는 인상도 봤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의 문제의식을. 예. 저는 청와대 만약에 대통령이 왼쪽을 안 챙겼다. 예.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예.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현실 그래요? 인식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저널리스트 저하고 방송할 때도 얘기했는데 예. 통치, 정치를 하는 5가지 기술에서 예. 두 번째가 하마터면- 이익으로 다스린다는 예. 이익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식고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뜨겁게 응원했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그 당원들의 마음이 식고 돌아선다는 이유를 니들 안 챙겨줘서 그런 거야? 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식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2가지입니다.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문조 땡땡땡이라는 멸칭을 사용하면서 예.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레거시, 유산 혹은 전통, 가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공격받는다라는 느낌. 예. 왜 공격을 하지? 구조적 다수를 만들면 되지. 예. 왜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그 상징인 인물들을 죽이려고 하지? 라는 거 하나. 개혁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왜 개혁이 더디고 대통령이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 검찰 개혁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문제. 예. 이 2가지가 예. 저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의 마음이 식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로 따지자면 첫 번째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가치 이런 것으로서 이해, 공감 이익으로 이거로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 그러니까. 지지층은. 지금 유시민 작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등을 돌렸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네. 저한테 자리 안 줘서 삐졌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대체로 자리나 뭔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재명 계열이라고 하는 저쪽에 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자리를 달라, 뭘 해달라, 예. 뭐 패널이나 누가 무슨 뭐 우리 광고비 안 준다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안 챙겨도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오늘 그 어제 만찬 자리에서 나왔다는 지금 장인수 기자 해석은 저기 왼쪽을 더 챙기겠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갖다 이제 존중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익을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라나? 혹시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전통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 지지층들이 싸늘하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대통령이 변했다는 뭔가 의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 대통령이 에 대한 분노로 지금 그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이익, 자리 요거 때문이 아니라는 거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안 챙겼다라는 거를 이제 이익으로 해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마음을 더 얻으려고 한다라고 그렇지. 하면 예. 간단합니다. 예. 부당한 멸칭을 사용한 공격을 자제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간단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지 마. 예. 당내 통합에 도움 안 돼. 예.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지지율이 그렇지. 떨어지는 거고 국정 동력을 상실시키는 거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내주면 되는데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직후에 홍익표 정무수석이 앞으로 뭐 그런 식의 뭐 멸칭은 사용을 안 하기로 하겠다라는 정도 간단하게 나온 거 외에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그 원수라는 키워드가 도대체 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 방금 전에 장인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키워드가 계속해서 그 쓰이는 용도를 보시면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당연히 국힘당 쪽을 얘기하는 걸 거야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또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저런 자극적인 키워드가 나오면 저걸 이제 류재명 스피커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지지자분들이 저거를 막 웹자보도 만들고 해서 뿌려요. 그러니까 저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저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저 키워드가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한테 쓰이는지를 청와대나 이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좀 인지를 잘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도 될 텐데 저거는 개혁과 관련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상황을 민주당의 전통적 이재명의 그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이 완전히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반명으로다가 타도 세력으로다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눈 감고 있어도 그거 당연히 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침묵으로 그걸 동의를 해버린 거잖아요. 반명이라고 너는 반명이야라고 어떤 누군가 말하는 거를 대통령이 거기서 당연히 저는 왜 나를 끌어들이냐. 맞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갑자기 전당대회 대통령을 왜 당연히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침묵했잖아요. 그 전까지 지지층들이 의심했던 게 그 이후부터 저는 분노로다가 이게 폭발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하나 더 나가면 이제 반명의 선봉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얹은 게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예, 네, 물론. 굉장히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 불공정한 일들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 친명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하면서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침묵했고 오히려 그런 불공정한 결과에 만족하나? 라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제.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홍사훈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어떤 메시지가 없으면 봉합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 당장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게 지금 아까 잠깐 장유미 변호사 말했지만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대통령 인준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어제 만찬에서 김민석 대표는 그 임명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사까지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이 됐다고 그렇지. 보여지고요. 이거는 임명은 어려울 거예요. 이 노조분들도 엄청 반발을 하고 예. 이거는 이제 왼쪽을 더 품겠다는 말과도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면 이 인요한으로 그거를 할 수는 그렇지. 없을 거다. 희석시킬 수는. 네. 인요한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법무부 장관하고 뭐 여러 가지 후속 개각 인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지금 공소총장, 중수총장 자리도 지금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물론 오른쪽을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저는 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부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에 보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게 그 구조적 다수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훈이나 이병태 같은 시행착오도 우리가 보게 된 거고 그런 시행착오는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혹시 그 청년층에서는 또 좀 청년층이요? 매번 청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유일한 청년이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봐요.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코어 지지층이잖아요. 네. 핵심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 아니고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되돌려야 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그때 한창 그 명픽 관련해서 지방선거 직전에 논란이 많을 때도 여론조사 꽃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0.5%나 됐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공개된 거는 17.4%예요. 매우 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친명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다고 온 언론과 유튜브가 나서서 이 메시지에 대해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과 유튜브 그리고 여기에 의원들까지 대부분이 붙어서 한쪽에 유리하거나 한쪽이 좀 유리하게 해석할 만한 메시지를 내면서 특정 어떤 세력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 사례가 특히 언론이 이렇게 한 목소리가 된 거는 나는 사실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 오마이가 이렇게 한 목소리가 한 팀이 된 원팀이 된 건 난 못 본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 단언코 이번이 처음인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혹은 민주당 내에 이제 마음이 식었다고 하는 코어 지지층들이 공격받는 게 말 그대로 뭐 진보 보수 언론 대연합이 벌어지고 그렇죠. 거기에 뭐 민주당 한 목소리 되고 심지어 국힘의 일부까지 와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 현상은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저는. 그게 구조적 다수인가 그러면은?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유시민 작가님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좀 저는 그거를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역시나 제가 이제 이런 논란이 일 거라고 생각해서 쭉 봤어요. 근데 역시나 또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이 없어요. 유시민에 대한 비판이 논점이 없어요. 오로지 수위가 셌다.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자신이 지식인이거나 비평가 혹은 평론가로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혹시 마음에 안 들거나 비판할 부분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이죠. 지식이나 평론가가 최고 권력자나 집권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유시민의 저 판단이 맞아?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생략 없습니다. 어딜 봐도 못 찾겠어요. 유시민의 저 발언 수위를 갖고 언론이 비평을 합니다. 비평가의 발언 수위를 비평하는 언론이 저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모든 언론과 패널들이 그 얘기만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그 논점,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언론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들도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고, 저는 더 나아가서 최근 민주당 안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대놓고 이게 문제가 없다 쉴드 치기가 본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하고 유시민의 발언 수위만 갖고 논평을 하는 이거는 좀 대한민국 언론이나 이 뭐라고 그럴까 이 평론 업계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문제의식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근데 이제 즉자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그게 너무 뜨거웠고 강도가 대단히 높아서 무당 막 이제 난리가 이제 한바탕 오만한 난 권력. 거고. 그러면 이제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유시민 작가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 언론이 이를테면 팩트 체크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눈가기가 가려져 있다. 이걸 더 확장해서 이제 기사화할 수 있는지 일단 의문. 제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ABC론부터 재개발 재건축론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쭉 일관된 문제의식은 구조적 다수에 대한 이 강력한 비판 의식 그것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데 대한 저는 이제 물음 그 정도의 이 어떤 의미를 확장해서 논의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제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뭐 누구는 이게 시간 문제였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38%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떤 당이든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기 마련이에요. 마치 외국에 순방 가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듯이 그걸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린 걸 넘어서 마이너스의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것 같고 이 갈등이 너무 뜨거운 걸 넘어서 후유증을 좀 남긴 측면이 있어요. 그걸 빨리 봉합해야 되는 숙제가 그래서 민주당 앞에 놓여진 부분이 있고 또 많이 떨어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부동산도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당에서도 1차적인 반응은 이거 1가구 1주택 비거주 건드리는 게 맞냐? 뭐 이 부분은 어쨌든 수습이 되고 있고 또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저도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보안 수사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수청이 그걸 담당하는 건데
이 야당의 마타도어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작동하고 이 경찰의 헛발질 요즘 이게 좀 더해지면서 제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건 2030 여성 지지층이 좀 떠나가고 있는데 남성은 조금 원래 좀 등 돌리고 있었다고 평가가 있으니까 그게 피해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진단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근데 세제 개편은 주도적으로 했던 건 정부였었고 뭐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난 민주당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강론으로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가장 부정 이슈에 영향력이 가장 큰 걸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뭐 이제 홍사훈 저기 앵커가 지적하신 분의 동의를 홍시라고 하면 되지. 하는데 뭘 그렇게 말해. 혹시라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이제 이게 당의 지지율을 밑도는 상황까지 왔죠. 잘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집권 한지 1년이 이제 겨우 좀 넘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진단을 안 해요. 앞에 말씀드린 거에 동호 반복인데 이걸 진단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고 청와대 관계자들 다수가 안다라고 봅니다. 아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얘기를 이 분위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정치의 계절, 전당대회라는 이제 정치의 계절 그리고 검찰개혁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부분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중도층과 우파에서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의 일은 당에 맡겨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던 것, 집권 초반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보여줬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민생 챙기기, 행정, 본인의 강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부동산 망가졌죠. 주가 처음에 오르다가 이제 무슨 투기판 비슷하게 전락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SNS 날리는 거나 전당대회 때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 걸 보면 지금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저쪽에 정치에 가 있는 거야. 이게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나 보수적인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좀 이제 청와대가 거리를 두고 복잡한 문제는 좀 당한테 밀어놓고 거기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든 말든 대통령은 좀 영리하게 거리를 두면서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면 저는 좀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 그저께 유시민 작가도 이 대통령은 여론을 살피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대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지지자 오랜 당원분 중 한 분을 비판 목소리를 냈다고 X에서 차단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는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 걸까 싶어요. 그게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그 얘기랑도 연결될 것 같고 그리고 그 2030 여성층 그 보안 사건 폐지 그거는 제가 사실 뉴스공장이랑 홍상훈 쇼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 때문에 2030 여성 지지율이 빠진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4년 전에 그 조중동에서 개딸이라고 부르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그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불리던 그분들을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시위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 진단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봐도. 저는 그저께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그 결과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다. 저 그 말이 딱 내 마음이었다고 생각해.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우리가 알던 그 이재명과 달라졌다라는 거는 분명히 느꼈는데 이거 이상하다 느꼈는데 그거만큼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걸 두려워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서로 교차돼서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이런 그 균형을 맞춘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딱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적인 전통적인 지지층들의 지금 반역으로 몰렸던 사람들의 속마음 아니었겠느냐. 그 마음을 지금 풀어줘야만이 지지율 문제도 같이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딱 그 생각에 레임덕에 빠지면 진짜 끝인데 방법도 없고 그러면은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야. 저도 그랬고. 저도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전당대회 끝나고 그 호남 지역 지지율이 갑자기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 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마다 좀 해석하는 게 좀 다르던데. 그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막은 막아야겠다. 네. 근데 지금 갑자기 빠지는 거는 그렇다고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굳이 지지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조직이 동원되고 정치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모인 상황에서 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다 민주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표가 결집되는 형상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에너지가 몰렸기 때문에 쏠렸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어떤 누가 뭐 당대표가 되느냐 마냐 여기서 이제 뭐 대통령 레임덕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평화의 시기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만큼 열정이나 이걸 갖고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 대통령을 지지해라고 답하느냐 더 이상 그 에너지는 없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다 정확한 어떤 민심의 흐름, 외부의 개입이나 조직 동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는 어쨌든 호남에서 몰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일반적인 여론 민심이라기보다는 권리 당원들의 표잖아요. 예. 지금 이거는 호남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거는 일반 여론이고 그러니까 민심이고 그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열심히 전화 받은 거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그래서 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해 민주당 지지해라고 답했다라고 하면 끝났잖아요. 큰 산 하나 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열정이나 에너지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나온다고 보는 게 저도 맞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40%대 지지율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고 이게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은 이걸 회복한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환용 칼럼에서도 이제 역대 이게 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데드 크로스가 그러니까 한번 교차적으로 이 지지율이 나오면 그 이후에 반등을 마련한 정부는 뭐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거의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이제 정책적인 면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게 호남이 빠졌다는 건 정통 지지층이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앞서 해주셨듯이 좀 서운함, 우리가 폄훼당함, 우리가 공격당함에 대한 어떤 이제 비토의 목소리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신 학습 능력이 되게 대단히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론의 감지 능력이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반응이 어쨌든 비교적 빨리 나온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나 왼쪽도 챙길 거고, 우리 뭘 잘못하고 있고, 또 김민석 총리가 어쨌든 당 대표가 이거 부동산 우리 강력하게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수용하겠다고 하고 예. 여러 이런 움직임을 볼 때 이 종전의 양상과 좀 다르고 지금 이게 초반이잖아요. 초반에 30%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게 여러 이런 복합 다의적인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반등의 계기도 더 마련하기가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농담 한마디 해도 될까요? 여기까지 농담 뭐 아니. 못하게 한 적이 있나 누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계 1등을 해봤습니다. 아니 슈퍼챗 유튜버 슈퍼챗으로 예, 장인수가 뭐라고 예, 대한민국의 그 이름 없는 그렇지. 장인수도 세계 1등을 하는데 아. 30% 지지율이 30% 떨어져서 그 반등하기 어려울 거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나도 그렇게 반드시 생각해요. 될 겁니다. 아. 예, 될 거고 결국은 유시민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도 예. 대통령과는 각을 세웠지만 희망이 남아 있고 좋은 길로 결국은 올바르게 찾아갈 거다라는 예.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얘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집권한 지 이제 겨우 1년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앞에 언론 현상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말 초유의 언론 현상도 벌어지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패널의 90%가 다 몰려가서 이 어떤 특정 네. 민주당 내 특정 계파를 대변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저는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 그리고 또 뭐 민주당이나 어떤
대통령이 예. 갖고 있는 역량을 생각했을 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확신하지만 예. 이대로 지지율 반등이 안 될 것이다. 이대로 망가질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이거야말로 섣부른 얘기고 이거야말로 반명이 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원분들 고마운 줄 아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 지금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 그러니까 결과상으로는 절반으로 딱 나뉜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그분들이 굉장히 그 불공정함의 연속이었음에도 탈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번에 유시민 작가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정청래 후보께서도 그 낙선하시자마자 탈당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예. 어떤 진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때에 그 당원들의 권한과 권리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결집을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그 당원들을 너무 좀 갈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제발 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어준 공장장하고 생각이 다른 게 이재명 대통령이 66%가 올라갔다가 지금 38%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전 6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제 조건은 예전에 그 우리가 열광했던 그 이재명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외쳤던 그 이재명으로 돌아가면은,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야만이 다시 예전의 그 지지율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재명으로 그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생각 그렇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38%까지 떨어진 거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이니 뭐 보안수사법 이런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우리가 열광했던, 정말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우리 그 추운 겨울에 믿었잖아요 우리.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 신뢰감을 대통령이 빨리 다시 좀 예전에 그 이재명으로, 우리가 열광했던 그 이재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유시민 작가가 요거 쇼츠 쇼츠 나오겠네. 만들어줘야니까 안 좋은 댓글 좀 달리겠는데요.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네요. 반명들끼리 모여서 아주 그냥 생쇼를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 그 대통령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금 스스로 해체시키는 상황, 그 얘기를 좀 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저희가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한번 좀 영상 한번 좀 먼저 보시죠. 우호적인 의석수가 180이 넘는 조건이야. 취임할 때부터요. 그리고 지지율 대단히 높았고요. 주식만 올라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풀릴 텐데 뭐 때문에 구조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자, 유시민 작가는 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여기 출연한 정태승 변호사는 본인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어쨌든 사법 리스크 해결 때문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분석을 했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추정이라. 예. 예, 저도 이건 뭐 기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사실관계를 어떻게 뭐 입증을 할 수 없는 문제고, 예. 그냥 분석이나 추정을 할 예. 부분인데, 지금까지 흘러왔던 과정을 보면 이게 하나의 변수 내지는 요인이 된 거 아닌가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소취소 모임이 만들어지고, 공취모. 어떤 그런 에너지나 그런 요구가 밑에서부터 없었는데 예. 상층부에서 갑자기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뭐 공소 취소를 해라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얘기가 뭐 법무부 기자실에도 뭐 소문이 뭐 돌기 시작하고. 본인도 한번 좀 역할을 했고. 김어준 방송 여기 아침 방송 나왔다가 뭐 한번 욕 세게 먹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흐름들.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검찰이 그 미래위원회, 그 정확한 이름이 인권존중 미래위원회인가요? 미래위원회. 예. 거기에 만들었는데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재판받는 6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예. 8개 중에 6개가 8개 중에 6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확실히 이게 이제 대통령의 본인의 뜻인지 예. 예, 이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받들어 모시는 어떤 그런 에너지나 뭐 이런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층부로부터 예, 권력의 위로부터 공소 취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하나의 움직임은 예.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현재 전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지금 원인이 되고 있다. 예. 그럼 이거는 예. 그럼 그걸 그 아랫 사람들이 대통령 아랫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걸 갖다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 유시민 작가께 여쭤봤는데 예. 유시민 작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아직 답을 못 찾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방송에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가 뭐 도를 넘었다, 뭐 이재명 대통령 뭐 부당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부당하게 공격할 생각이었으면 이거 대통령의 뜻이야, 대통령이 지시한 거야, 나는 그렇게 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라고 했겠죠. 근데 역시 방송에서는 그거 안 나오던데. 방송 끝나고 물어보셨나? 방송 끝나고 물어봤나? 아. 예. 방송 중에도 아무튼 뭐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유시민 작가 답을 못 내렸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뭐 어떻게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 게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냥 국민의힘도 물론 국민의힘은 당연히 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뭐 상당수 국민들이 대통령이 너무 본인의 그 공소 취소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무를 지금 그 굉장히 짙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그래서 저렇게 유시민 작가가 말한 대로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저게 바로 이제 그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인데 이게 잘 풀릴 텐데 왜 다른 방법을 찾는지 구조적인 다수라는 다른 방법을 찾는지 이해를 잘 모르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김수겸 편집장도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시작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뭐 큰 뜻이 있으시겠지. 예. 그렇게 다들 기다려 주셨는데 예. 저런 문제가 촉발되면서 점점 의심이 커진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그 왜라는 질문에 저도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분이시니까 이게 검찰 개혁을 완수를 하면 저 문제도 다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막 공치모가 생기고 갑자기 그 국정감사도 하고 물론 그 국정감사에서 나온 좋은 성과도 있지만 이게 지금 사법적 리스크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그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걸 모르겠네요. 검찰 개혁이 완수가 잘 되면 공소 취소가 자동으로 될 것이다에는 동의가 안 되고 그냥 제도상 그러니까 그건 별개 제도상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을 어차피 예. 조만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밝혀지면은 정상적으로 다 개인적인 문제도 다 당연히 풀릴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의식 중에 구조적 다수와 공소 취소를 연결짓는 거에는 동의가 안 되고 별도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구조적 다수는 제가 인식하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아까 내란 극복하고 굉장히 뜨거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 결과물이 과반득표에도 실패한 거예요. 이재명이란 대통령은 과반득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그렇죠. 예. 상황 속에서도. 예. 왜냐하면 저희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고 이러려면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이건 뭐 진보 보수 번갈아 가면서 했을 때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도 우리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단단하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있는 것으로 저는 공감이 되고 거기엔 대단히 공감해요. 일본이 그렇게 돼 있고 뭐 성향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 공소 취소는요 저희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예, 예. 선거 때 예. 환기됐을 때 유권자들이 외면했다는 건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일단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말아먹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란 건 지금 추정의 영역인데 사실 저마다 추정을 달리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부담이 되면 집권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고 반대당으로 넘어갔을 때 모든 게 원복될 그렇죠. 거예요. 이 모든 개혁은 완전 퇴행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상당선을 지키는 게 뭐 대통령이나 정부도 이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급발진 속도 뭐 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빌드업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거 바로 우리 공소 취소해야 돼 이것보다는 이를테면 검찰이 엄청 잘못 수사한 이재명 세 글자를 지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사예요. 노웅래 왜 영장 안 받았겠어요? 영장 법원이 발부해 준다는 자신감 없으니까 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없이 별건 수사하면 무죄 나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할 조직이 검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해야 되고 이 공소 취소라는 것도 원래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그렇지. 예. 그런데 이걸 특검에 왜냐하면 지금 공소유지가 되고 있어요. 관계자들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이걸 특검에 넣었을 때 여기에 대한 또 법리적으로 온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당장 9월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시 이제 국회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워딩이 나왔지만 이게 당의 확인된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 그래요? 확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오늘 그런데 그 박균택 의원이 그 MBC 라디오에 한번 오늘 출연을 했어요. 박균택 의원이 지금 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금 강력하게 지금 하마평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박균택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앞으로 올라갈 그 국회에 올라갈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공소취소가 앞으로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또 뜨거워지겠구나 이 생각이 당연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그 말아먹은 게 공충호 때문에 다 말아먹었는데 또다시 그게 이제 앞으로 당분간 선거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 4월에 또 선거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서울시장이나 요 부분이 그래서 또 뜨거 지금 되는 거거든요. 굳이 저걸 특검에 뭐 이게 제 의견을 말하기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저 조작기소 특검법에. 지지율 올리려면 넣지 말아야죠. 당연한 거죠. 그건. 예. 저런 발언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거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인식하냐면 박균택 의원이 저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오더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나 국정동력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예, 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굉장히 민주당과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공소취소가 있고 개헌, 연임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구조적 다수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엮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상한 의심들, 이상한 의심이 아니라 맞는 의심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답이 안 나왔으니까. 엮는 게 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똑똑한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도 모르겠다. 답을 못 내렸다.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연임인지 뭐 개헌인지 뭔지 진짜 최종 목표가 공소취소인지 뭔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식의 워딩 자체도 도움이 안 되고요. 저런 거를 시도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공소취소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감옥 갈 일 없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멋지게 물러나면 순리대로 다 해결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도 이제 그 말을 한 건데 대통령이 열심히 하면은 우호적인 상황이 다시 될 수 있고 그러면 여러 다 잘 풀릴 텐데 왜 구조적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난 척하면서 한 마디만 더 보태면 뭐 김건희 거기 있는 말 해도 돼.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을 MBC에서 보도할 때도 그랬고 MBC에서 디올백 보도를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나와서 할 때도 그랬고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법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요렇게 하면 나는 사법 처리 안 받을 거야. 나는 검찰 수사 요렇게 해서 피해 나갈 수 있어. 변호사들이랑 논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내렸던 결론이 아닙니다. 크게 봤던 겁니다. 팩트가 확실하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뉴스를 기자가 보도했는데 그렇지. 왜 감옥을 가겠어? 결국은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내 보도를 기억할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야. 설사 잘못돼서 감옥에 가거나 부당한 조사를 받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내가 기자 생활하는데 나한테 훈장으로 남을 것이고 분명히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기억해 줄 것이라는 그 하나의 믿음 확신. 때문에 그렇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면서 그 항상 마음에 뒀던 말이 그 내 책상에 항상 써놨어서 의혹이 있으면 취재하고 확인이 되면 보도하라. 그렇죠. 그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지. 그 백낙청 교수 인터뷰가 또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나왔었잖아요. 왜 안 물어봤어? 그쵸? 한번 물어볼 만 했을 텐데. 제가 오늘 얘기 안 한다고 그러고 들어와서 지금 열변을 타고 있었고 두 분 보기 좀 약간 민망합니다. 사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하긴 말 안 할 거라고. 저는 오늘 얘기 안 할 거라고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싫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왜 흥분을 해서 막 열변을 타고 있죠. 너무 설득했고 너무 백낙청 교수 질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실시간 채팅장이나 그 전에 되게 많았어요. 잠깐 그 백낙천 교수랑 그때 얘기한 거 한번 우리가 또 저쪽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니까 한번 좀 그 인터뷰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시켜놓으면은 응원해준 원래 당의 주인 말을 좀 잘 듣고 또 5년 끝나면은 자기들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지지했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안에 뭐 레임이다교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촛불 시위의 성과를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갖게 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지 손을 좀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반면 해체됐고요.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집권연합 기반이라는 거는 그럴 때 늘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식이 완전히 다른데 일단 왜 안 물어봤어? 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시민 작가는.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일단 저는 뭐 별로 물어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질문이 별로 제 생각에는 고급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질문은 좀 즉자적이고 깊이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꺼진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잘했다. 그거 뭐 해봐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근데 장 기자가 만약에 방송 중에 그걸 물어봤으면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백낙천 교수랑 백낙천 교수 특히 의견에 대해서는 저 다 보고 왔거든요. 30분 정도 되는 거. 근데 뭐 당연히 댓글에서 막 인신공격하고 하시는데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저 말씀에 동의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논리가 굉장히 폐쇄적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촛불혁명을 기준으로 말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재명 정부를 촛불 시민들이 어렵게 세웠고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를 막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소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저도 거기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아예 그 프레임을 규정을 해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접 하신 말씀이 유시민, 최욱, 정청래는 강한 권력을 가진 반명 세력이다. 이 막강한 세력을 꺾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완수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반란군을 진압했다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나 논리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또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뭐 근데 그 뒤에는 뭐 호남권이 진압을 한 전당대회다. 나머지
지역은 다 뭐 반명이고 반란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예. 그러니까 백낙천 교수가 어쨌든 그 갖고 있는 상징성 그래가 저도 사실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해찬 총리 돌아가셨을 때 그 추도사 매우 감명 깊게 제가 들었고, 그런데 이번에 발언은 그러니까 생각은 물론 할 수 있어요. 반대쪽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문제가 되는 건 그 표현이 난 아니 백낙천 교수가 평소에 백낙천 교수가 너무 다른 표현이 막 나오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5년 끝나면 자기들이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생각으로 지지했던 건데 그래서 촛불 시위의 성과를 자기들이 먹어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어떻게 백낙천 난 진짜 저기 본인 진짜 나온 건가? 나 헐했어 진짜. 진단에 저도 이게 뭐 풀로는 못 봐가지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진단에 동의는 안 되고 대단히 좀 도식적으로 보신다는 느낌을 받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민주당 중심부라기보다는 좀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물론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래 지지자들이 선뜻 뭐 지지를 완전히 줬다기보다는 하나의 좀 수단으로 사고했고 그것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꺾으려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압됐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제 반란군까지 돼버렸어 장인수는. 예, 그러니까 북한군 되게 저는 생겼어요. 좀 있으면 이제.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러니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프레임. 어떻게 민주당 내 비명과 더 나아가서 반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집권을 다시 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프레임이 너무 강력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잘 극복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여파에서 이런 진단도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반란군 한 대대장쯤 될까요? 그 입장에서 북한군 되게 생겼어 지금. 예, 그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면 그러니까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백낙천 교수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취재 때문에 한 두세 번 통화한 적은 있어요. 교수님은 아마 모르실 텐데 예, 되게 오래전인데 표현이 굉장히 진중하고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평소에 말과 글이. 예. 나도 평소에. 이번에 근데 이번에 되게 깜짝 튀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놀랐어요. 처음 봅니다. 나도 예, 백낙천 교수님이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주변에서 부탁하면 못 이겨서 점잖은 예, 이 정권이 잘못하는 걸 꾸짖거나 하는 글들을 그런 의사표시를 해오셨던 분인데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낙천 교수님의 그간의 활동 항상 이제 맥락이 중요한데 그걸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이번에 요 하나의 튀는 어떤 그 말만 보고 너무 좀 교수님께 좀 그 인생 모욕적인 이런 거는 뭐 옳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최장집 교수랑 백낙천 교수가 약간 좀 저런 튀는 좀 요런 발언이 좀 이게 뭐지 하고 갸웃하는 발언을 가끔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점잖은 언어와 표현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현이 하여튼 좀 먼저 좀 물어보고 싶어. 왜 꼭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내가 그 유시민 작가한테 나도 요거 참 동감했었는데 왜냐하면 나도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었거든. 민주당이 지금 예전에 민주당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김남국 문지석 그 문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사청탁한 거. 자동차 산업 협회장인가? 그 아마 회장 자리 좀 해달라 그래. 현지 누나하고 훈식이 형님한테 얘기해달라 뭐 얘기하겠다고 김남국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었죠. 사실 그때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문진석 의원이에요. 청탁을 한 문진석 의원은 어떤 책임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 유시민 작가는 이게 마시간 정당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인데 예전에 민주당에서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나도 그때도 이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러니까 청년들이 등 돌리는 게 당연한 거지. 지들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어제 박규환 전 최고위원님 나오셔서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나요? 했었죠 어제도. 그 당시에 그 정청래 당대표는 뭔가 조치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쪽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때 원내대표였지.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을 때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예. 그래서 그 직에서 내려왔고 예. 문진석 의원님은 그때 당직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원내 부대 원내 수석 부대표였나? 예. 수석 부대표 원내 수석 예. 부대표. 그러니까 그 아무 책임 묻지 않고 그냥 물론 문진석 의원이 이거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뭐 사과 비스무리한 건 하나 내긴 냈는데 그거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 민주당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도 청와대에서 나와서 민주당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공천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마시간 정당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나만 열네 왜? 예, 아무튼 네, 부적절하고요. 예, 저 메시지가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한테 충성하면 뭔 짓을 벌여도 국회의원 배지 달 수 있다. 라는 메시지로 읽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틀리다고 할 수 없겠죠. 이게 슬픈 겁니다. 예,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확실히 정리하고 거리를 두고 단호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자를 보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걸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걸 보고 암만 민주당이 청년 뭐 위원회니 청년 무슨 뭐 이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청년들이 거들떠나 보겠냐 이거죠. 나 같아도 안 그럴 것 같아. 저게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구분을 제대로 안 하는 그 문제거든요. 저게 예. 그 극우들의 문제를 법제화해서 처벌하는 문제와 예. 그 보통의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설득해 오는 문제.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런 거 보면 국힘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청년들 입장에선. 그렇죠. 네. 만약에 저게 시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작. 최근까지 이제 그 뭐 소수결로 막 의결하고 그런 문제들 그런 게 계속 쌓이고 있는 와중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보통의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청년들한테 가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어떤 걸로 설득할 수 있지?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잘 이런 얘기를 잘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만이 예전의 민주당, 우리의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지. 방금 이임식한 정성호 장관 속보가 하나 나왔네. 퇴임사에서 공소 취소는 불법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네요. 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 장윤미 변호사, 김승현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